제가 이 부업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꾸준히 벌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먹고 쓰고 논 것만 해도 얼마인데 이걸 기록으로 남겨놨다면 파워블로거가 되지 않았을까? 기록, 포스팅이라고 하면 벌써부터 거부감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1일 1포스팅, 고퀄의 사진, 글감 이런 부담 없이도 소위 말하는 파워블로거, 인플루언서처럼 협찬 받을 수 있습니다. 퇴근하고 먹었던 밥집, 카페, 술, 하다못해 배달 음식까지 모두 기록해두면 다 돈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50만 원 버는 방법 넘어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퇴근하고 먹는 밥, 술, 그리고 주말마다 놀러 다니는 여행지, 맛집, 카페 다들 소장용으로 사진 몇 장쯤은 가지고 계시죠? 사진 몇 장만으로도 아무것도 없는 이제 막 시작하는 초짜 블로그도 맛집, 술집, 카페, 협찬 다 받을 수 있는 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블로그 생성하기. 먼저 블로그 협찬을 받기 위해서는 블로그 생성이 필수겠죠? 현재 사용하는 네이버 아이디로 블로그를 먼저 생성을 해주세요. 이미 블로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기존에 글감이 없는 분들은 기존 블로그에 작성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이버 블로그는 기본적인 구성만 해두면 돼요. 그래서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쁘게 배너랑 메인을 꾸밀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네이버 블로그 어플 설치하기. 이렇게 블로그가 생성이 되었으면 휴대폰으로 네이버 블로그 어플을 설치를 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건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은 게 특히 기록이 귀찮으신 분들이 있죠. 그러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어플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바로 내 앨범에서 사진을 불러올 수가 있어서 굳이 PC로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요. 세 번째, 글감 찾기. 네이버 블로그를 포스팅한다고 생각했을 때 뭐부터 써야 할지 고민이 필요가 없어요. 당장 오늘 점심부터 뭘 드셨나요? 어제 저녁은 뭘 먹었나요? 내가 먹은 음식부터 하나씩 기록해보자고요. 특히 내가 사는 동네, 내 주변 반경에서 많이들 활동하시잖아요. 네이버는 같은 주제와 그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올리는 것에 점수를 줘요. 그래서 굳이 다른 동네까지 가서 맛집이나 카페, 여행지를 기록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당장 어제 먹은 저녁부터 아니면 오늘 점심부터 하다못해 배달 음식까지 바로 사진과 함께 하나씩 글감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글쓰기 순서. 이건 정말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꿀팁인데 제가 앞에서도 네이버 블로그 어플을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어플에서 사진을 불러오게 된다면 사진이 시간 순대로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린 이걸 활용해서 글쓰기를 15분 안에 끝낼 거예요. 지금부터 이 꿀팁 잘 기록해두세요. 우리가 만약 집 앞 삼겹살집을 간다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가게 외관, 간판 정도 그걸 사진으로 한 장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 내부를 들어가면은 내부 광경이 펼쳐지겠죠? 그 광경을 한 장 정도 또 찍어놔요. 그 다음 주문을 하면서 메뉴판을 보시겠죠? 그 메뉴판을 한 장 또 찍어둡니다. 또 주문을 하고 메인 메뉴가 나오는 동안 기본찬이 쫙 깔리겠죠? 그것도 한 장 정도 또 찍어두는 거예요. 그 다음 메인 메뉴인 삼겹살이 나왔겠죠? 그러면 삼겹살은 굽는 음식이잖아요. 삼겹살이 익기 전 한 장, 익은 후 한 장 이렇게 찍어두면 벌써 사진이 몇 장인가요? 또한 다들 삼겹살 드시면 뭐 후식, 냉면, 된장찌개 드시죠? 그것 또한 사진 한 장씩만 기록해두면 벌써 사진이 8장이 이상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꿀팁인가 싶죠? 하지만 이 순서대로 사진을 기록을 해놓으면 네이버 블로그 어플에서 바로 사진 순서대로만 불러오면 돼요. 글은 서론과 본론, 결론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막막하시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이 가장 쉬운 건데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론, 본론, 결론을 정해드릴게요. 서론은 우리가 가게를 들어가면서부터 가게 외관을 찍었잖아요. 그 외관에 대한 사진을 넣으면서 이 가게는 강남역 10번 출구 기준 도보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아니면 강남역 먹자골목 어디에 위치를 해 있다. 그런 식으로 서론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게 내부는 어떻더라. 가게가 좀 협소한 편이다. 아니면 여기는 단체 모임을 하기도 좋은 편이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내용이 이어지게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메뉴판. 메뉴판도 정말 말 그대로 이 가게 메뉴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 넣으면 돼요. 근데 굳이 가격이나 이런 걸 한 번 더 쓰실 필요는 없으시고 여기는 뭐 삼겹살이 유명한 곳이다. 여기는 항정살이 맛있는 곳이에요. 이 정도로 설명을 해주면 서론이 벌써 완성이 되겠죠. 두 번째, 본론. 본론 같은 경우는 맛집은 너무나 간단하죠. 맛 표현이 결국은 본론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삼겹살 예시를 들었을 때 메뉴를 기다리는 동안 기본찬이 쫙 깔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기본차는 김치랑 쌈무, 상추 이 정도가 나오네요. 김치가 깔끔하니 괜찮았어요. 그리고 메인 메뉴인 삼겹살이 나오겠죠? 이에 대한 맛 표현. 여기는 삼겹살이 많이 기름지지도 않고 고소하니 맛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본론을 채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가게의 총평 두세 줄 정도만 해주시면 결론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과장된 표현, 너무 맛있다, 여긴 정말 존맛탱 맛집이다, 이런 표현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네이버는 너무, 굉장히, 완전, 추천해요,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 표현을 하는 게 사실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었다, 여긴 진짜 맛집이에요, 여긴 진짜 추천해요, 이런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표현은 배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들을 4번, 5번 이렇게 반복은 안 된다는 거죠. 살짝 비유적인 표현이 좋아요. 5번째,
내 글 조회수와 유입수 늘리기. 이제 우리가 포스팅을 했다면 사실 조회수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걱정인 게 내 글을 누가 읽을까? 라는 걱정이 제일 크실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서로 이웃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만 잘 활용을 하면은 유입수나 조회수 늘리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맛집을 검색을 할 때 네이버에 강남 맛집, 서울 맛집, 목동 맛집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죠.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네이버에서 강남 맛집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창이 쩌르륵 뜰 텐데 그 수많은 블로그에 들어가서 서로 이웃을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보통 네이버 블로그는 서로 이웃이라는 품앗이 제도가 확실히 있어서 서로 이웃을 안 받아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특히나 우리는 지금 맛집이나 카페 이런 주제로 할 건데 비슷한 주제에 서로 이웃을 걸면 오히려 더 잘 받아주시겠죠? 그리고 서로 이웃을 걸을 때 우리 서로 이웃해요 이 기본적인 멘트가 있는데 그 기본적인 멘트는 지워주시고 간단하게 자기를 소개하는 말 정도는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 어디 맛집을 운영하고 있는 초보 블로거인데 서로 이웃하며 소통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조금 더 정성스럽게 넣어서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웬만하면 7, 80%는 받아줍니다. 또 서로 이웃을 신청을 할 때 신청만 하지 마시고 그분의 최근 포스팅이 있죠. 거기에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댓글 관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댓글을 타고 내 블로그를 들어올 확률이 90% 이상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글 조회수도 올리고 서로 이웃도 추가를 해서 유입될 확률이 2배로 올리는 게 좋겠죠. 이왕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사실 이걸 강박적으로 하면 다들 스트레스 받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 났을 때마다 우리 맨날 출퇴근 시간에 릴스 보고 쇼츠 보고 그러죠. 그럴 시간에 서로 이웃을 10분, 20분이라도 추가를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면 1000명, 2000명 되는 건 사실 시간 문제거든요. 그리고 내가 추가를 하면 이제 내 이웃이 늘어가면서 다른 분들이 역으로 나한테 서로 이웃을 추가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또 다 받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로 이웃을 늘리며 또 댓글을 남겨놨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답방을 오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내 포스팅에도 댓글이 쌓이게 돼요. 사실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비슷한 맥락인 게 공유나 좋아요, 댓글이 달리는 게 그 포스팅의 점수를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5개에서 10개만 작업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분들 거에 가서 댓글 남겨주고 내 것도 오게끔 그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조회수 늘리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또 사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상위 노출이 되는 게 당연히 어렵습니다. 상위 노출이 된 건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인 거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미 블로그가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시작한 분들이 많으시죠. 오래 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에 비해서 당연히 노출이 안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서로 이웃 작업 꾸준히 하고 댓글 작업 꾸준히 하면은 그 지수가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가장 유의할 점은 포스팅을 할 때 내 마음대로 키워드를 잡으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만약에 강남역 맛집을 작성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네이버에 먼저 강남역 맛집을 서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요즘 스마트 블록이라고 해서 강남역 맛집을 검색을 하면 그 밑에 세부 키워드가 또 나와요. 그 키워드를 활용해서 우리는 포스팅을 할 거예요. 제가 강남역 맛집을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스마트 블록에 지금 인기 주제로 강남역 맛집 내돈내산이라는 키워드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포스팅 제목을 쓸 때 마음대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정해준 키워드로 작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키워드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노출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이제부터는 스마트 블록 위주로 운영이 된다고 이미 2024년 1월에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강남역 맛집을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밑에 스마트 블록 키워드 그걸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팅을 쓸 때 포스팅 제목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강남역 맛집 내돈내산 땡땡땡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키워드가 강남역 맛집 내돈내산이 있잖아요. 이 키워드를 본문에도 3번에서 5번 정도는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정말 꿀팁이니까 꼭 기록해두시고 이렇게 포스팅 하셔야 돼요. 6번째, 협찬. 자, 이제 우리가 목표로 했던 협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 고작 4개에서 5개 있는 블로그도 협찬 충분히 가능해요. 협찬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내 포스팅에 댓글이 달리거나 내 개인 네이버 쪽지로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는 블로그가 조금 더 성장을 했을 때 확률이 더 높고요. 사실 더 빨리 협찬을 받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나서야 돼요. 이 방법은 제가 더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음 영상 2탄으로 돌아올 건데요. 그때는 제가 모아둔 70개 정도의 협찬 사이트를 배포를 할 예정이니 꼭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로 꾸준히 한 달에 50만 원 버는 법 정리해드렸는데 정말 핵심 내용인 협찬에 대한 내용은 2탄으로 이어지니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받아보세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